키워드로 시장 분석해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아침 분위기 읽어주세요.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면 좀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 테마주들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AI 의료 테마주들도 상승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변동성 크지만 따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음식료라든지 엔터주 이런 쪽도 하락폭이 좀 있고요. 2차전지 섹터주들도 반도체와 함께 하락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건 관련한 테마 건설 기계 섹터 쪽들 하고요. 설계 섹터 쪽들, 모듈러 주택 쪽들 강하게 역시 또 테마를 형성하면서 좀 반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비만 당뇨 쪽들도 각계전투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각계전투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화학주들은 조금 하락이 좀 진정되는 모습 속에서 일정 부분 효성그룹도 좀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보톡스 쪽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메디톡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의류 쪽에서는 이제 FNF가 중국인들이 박스를 줄을 섰다 그러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약간 좀 바톤 터치가 나타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좀 정리해보면 좀 더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로봇하고요, 의료 AI, 요즘 가장 핫한 쪽이 아닐까 합니다. 꾸준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아도 에너지가 너무 좋고 그 안에서의 순환매 뚜렷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두산, 지주사 두산이 또 상한가 부근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앞서서 계속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얼마네 이거랑 비교하면 싸네 비싸네 이러면서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과열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관련 주식들 SBB테크 포함해서 뉴로메카 그다음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RS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두산 이런 것들 특히 지금 두산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고 SBB 이런 것들 특히 RS 오토메이션 이런 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덜 오른 것들은 또 계속 안 오릅니다. 쏠림이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LG향들이 조금 덜 올라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약간 과열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에너지가 좀 소진되는 느낌이다라면은 차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하는 것도 항상 조금 준비해 놓고 좀 시장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상장 가치가 1조 6천억 7천억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두산이 시총이 한 2조 정도 되니까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두산 같은 경우도 15만 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 좀 염두에 두시는 필요는 있겠고요. 다들 로봇 관련주들이 직전 고점까지 다 거의 다 갔습니다. 직전 고점을 넘긴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정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고점을 다 넘겼는데요. 그 외에 뒤따라가던 것들은 거의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 직전 고점대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다. 이 직전 고점대 부분의 저항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향후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서 로봇 관련주들 직전 고점대 부분에 다다른 종목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AI 쪽은 요즘에도 레포트 나오고 기사 나오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종목이 생기던데 이런 후발주자에 대한 접근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의료 AI도 루닉 같은 경우 계속 호재성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시면은 영상 진단하는 쪽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의사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루닉은 지난번에 이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쪽하고 인공지능 쪽들 로봇 요건 한 세트라고 보시면 좋겠죠. 이쪽들이 지금 좀 약간 과열 분위기가 살짝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도 시총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신다라면 이제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좀 많이 차별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눈이 빼고 나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종목들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도 약간 좀 과열 분위기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 있는 종목들은 조금 컨택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솔트룩스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뭐 플리토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좀 덜 오른 상태고 뭐 알체라도 뭐 거의 바닥권.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은 아니겠지만 인공지능 쪽이랑 의료기기 이런 쪽들도 좀 약간 온도차가 좀 많이 심합니다. 보시면 의료기기 쪽에서도 뭐 뷰옥스 같은 경우는 거의 올라오지 못한 상태거든요. 시장의 선호도가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강한 쏠림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 쏠림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차익 실현, 다시 매도하면서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재매수 이러면서 주도주들은 계속 트레이딩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두 번째 키워드가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의 약세입니다. 개장 초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볼 때 늘 빠지지 않는 종목군이었는데 오늘 아침엔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아예 언급드리지 않았습니다. 거래도 미진해졌고요. 그리고 시세의 변동성도 크지 않고 다소 좀 시들시들한 그런 종목군입니다. 특히나 반도체는 좋다라는 내용도 많기는 했는데 영 이 부분에 화답을 해주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요즘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 게다가 미중 갈등의 다음 타겟으로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반도체, 2차전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네, 외국인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은 편이고 기관도 양시장 매도입니다. 개인들만 양시장 매수죠. 결국은 개인들이 몰려간 곳만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 섹터가 조정인데 그러면 팔아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정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웨이 폰 나오면서 거기서 하이닉스 칩 발견되고 중국에 이제 칠라노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EUV 공정 없이 DUV 공정만으로 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수율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중국에서 생산할 때부터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피해를 본다 그게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특히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혹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미중 갈등 속에서 뭐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특히 이제 중국이 이렇게 칠라노급 개발하면 이제 미국이 더 압박이 들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중간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꾸로 좀 수혜지 피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 벌어져 있고요. 뭐 물론 태양광이나 2차전지 이쪽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의 뭐 이슈, 중국 이슈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조정받으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은 분할로 계속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가 문제죠. 2차 전지 에코프로 금요일에 종가에 싸가지고 100만 원대 위로 안착을 시켜놓는 듯 했지만 다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셀 업체들도 계속 제품 판가 떨어지고 있고요. 양극재도 수출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셀 가격 떨어지고 양극재 떨어지고 계속 이런 식이라면은 가격 모멘텀이 점점 떨어지는 섹터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없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면 싸다는 논리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이끌기에는 전체적인 에너지 소진이 있고 또 에너지가 너무 분산됐다. 뭐 다른 종목들이 다 죽어버리고 2차 전지만 살아있다라면 쏠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쪽으로 너무 쏠려가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지금 2차 전지가 못 가는 데서 큰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코프로가 100만 원대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바로메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보다 좀 앞서간 종목들이라든지 시장에서 좀 강하게 뭐 수급적인 논리로 고평가된 종목들은 또 역시 또 그 실적에 맞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주들도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수급이 워낙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산된 수급이 다시 쏠림 현상이 2차 전지 쪽으로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결국은 다른 섹터주들이 무너져 간다라는 논리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고 2차 전지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는 그 인버스 ETF 나온다고 예전부터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출시가 되면은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 인버스 ETF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관련되어 있는 ETF가
인버스이기 때문에 주요 종목들을 하락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근데 그 ETF가 출시되고 ETF를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겠죠. 만약 ETF를 안 사면은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부분에 대한 수급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습니다. 지금 외가 잘 가고 있죠. 예전에 로봇 1, 2, 3월 달에 잘 갈 때도 로봇 ETF, 최근에 의료, AI, 바이오 잘 갈 때도 관련되어 있는 ETF가 수급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인버스 ETF가 들어와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인버스 ETF들이 또 많이 생기겠죠.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렇게 된다면 수급에 대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가 실제로 상장됐을 때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굳이 지금 그 제품이 그 상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미리 뭐 우려하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궁극적으로는 미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양극재 그다음에 셀 이런 쪽들의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수출 단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초점인 거죠. 결국은 실적이 답인 겁니다. 실적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키워드는요. 중국 관련주 차별화 움직임 그리고 또 재건 테마의 강세입니다. 중국 관련해서도 뭐 몇몇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 중국 소비 관련해서 된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은 있고요. 반면에 또 미중 갈등 가운데서 또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종목군들은 또 플러스권의 흐름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새롭게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네,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지금 순환매를 많이 돌았죠. 카지노, 그다음에 화장품, 면세점 뭐 이런 쪽도 계속 돌았습니다.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백화점이 오히려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요. 뭐 면세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뭐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FNF 이 종목이 예전에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많이 올 때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주가가 죽어 있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FNF가 MLB입니다. 중국인들 엄청 사랑하는 종목이 아니죠. 브랜드인데 이게 지금 어제 주말에 나온 기사 보시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막 박스가 막 산더미까지 쌓여있고 막 의류 더미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사가는 것들이. 그런 걸로 봤을 때 FNF도 실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FNF 같은 경우 시장에서 후발주를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거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미용, 뷰티, 의료기기 섹터 쪽도 이후에 지금 보톡스 필러 쪽들도 흐름이 좋은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메디톡스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대웅제약이랑 소송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된 상태 속에서 그다음에 제3공장 증설을 하면서 매출이 내년 말 이후에는 더 급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다가 메디톡스는 앞으로 뭐 소송과 관련되는 호재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는 뭐 관계 개선된다라면 중국 진출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신제품 효과를 보면서 메디톡스의 매출 증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30만 원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23만 원이었었거든요. 30만 원 넘게 되면 또 40만 원, 50만 원 바라볼 수 있는 게 또 메디톡스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소비와 관련된 쪽에서 바톤 터치가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엔터주들 조금 힘이 떨어지는 모습,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수급이 또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메뚜기 떼 같이 몰려들어서 싹 뼈만 남기고 한 다음에 다시 또 쫙 이동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과거에 좀 영광이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지만 다시 또 중국인들 들어오면 분명히 수혜가 볼 게 확실하다 싶은 쪽으로도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보시고 화장품도 마찬가지, 면세점도 마찬가지 분명히 기회는 있다 생각되지만 면세점과 카지노, 백화점 이쪽이 그나마 조금 더 오히려 장기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생각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시장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